국화와 국수, 국밥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예산 삼국축제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막 사흘 만에 30만 명이 넘게 다녀갔는데 축제장의 다양한 즐길거리를 소개합니다. 서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 행사인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국내에서 세 번째로 유치했습니다. 2025년 천수만 철새도래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26개 나라 국제 대표단이 참석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올해 안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5개 풍력발전단지가 가동될 경우 앞으로 20년간 최대 8천억 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예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80대 여성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화와 국수, 국밥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기가 많은 예산시장 일원에서 개최됐는데요. 네, 꽃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사흘간 무려 3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세계 국화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산 지역을 대표하는 출렁다리 등 국화로 만든 조형물 앞에서는 너도 나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예산장터 삼국축제. 축제장은 예산군에서 1년간 직접 키운 19,000여 점의 국화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축제가 시작됐는데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화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예산 지역 먹거리로 유명한 국밥과 국수 맛집이 몰려있고 백정원 대표와 협업해 재탄생한 예산시장 바로 옆에서 축제가 진행돼 시장 음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우리나라 술을 선보이는 2023 명주 페스타도 바로 인근에서 열려 방문객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잘해놓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많고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밤에도 사진을 찍으며 국화를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대학생과 외식 창업자들이 예산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요리대회가 펼쳐졌는데 백정원 대표와 배우 이장우 씨가 참여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상인들도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예산 지역 전체가 축제의 성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맛과 멋과 즐길거리를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우리 삼국축제 저는 많이 찾아오셔서 가을을 좀 즐기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2025년 서산에서 제14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열립니다. 서산시는 16일 울산과 전남 순천시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세 번째로 아시아 조류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3회 행사에 참여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조류 박람회는 26개 나라에서 300여 명이 넘는 대표단을 비롯해 모두 만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류 행사입니다. 태안군이 올해 안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지정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군은 한국서부발전, 5개 풍력단지 개발사 등과 함께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며 지정 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태안군은 5개 풍력발전단지가 가동되면 20년간 최대 8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8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쯤 예산군 삽교의 한 단독주택 뒷마당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여성의 목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발견했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농업기계 공유 플랫폼을 확대 운영합니다. 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정웅희 농업기계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청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장 정웅희입니다. 예, 서산시가 농업기계 공유 플랫폼 확대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산시는 농촌 인력 감소, 노령화의 지속,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업의 기여화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계 공유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농업기계 폐유 및 교환 사업, 농작업 지원단 운영,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 농가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산시는 농업기술센터 분소와 북부분소, 중부분소, 동부분소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 4급소에 총 82종의 농기계 113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업기계 임대 시 기동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임대사업소 운영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농업기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 양파, 마늘, 콩, 인삼 등 주 작목의 규모화와 집단화된 지역에서 육묘부터 소화까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과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해 42종의 농기계 총 107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농업기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농업기계 폐유 수거 및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기계 지원반과 인력 지원반을 구성해 중소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작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향후 8가지 농업기계 공유 플랫폼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협소한 본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증축하고 원활한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운영을 위해 1.2톤 운반용 트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는 2024년 주산 작목인 마늘의 파종부터 방제, 소화까지 기계화하는 마늘 우수 모델 육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정웅희 팀장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수영 선수들이 메달을 대거 따내며 기쁜 소식을 안겨줬었는데요. 네, 아시안게임 수영 메달리스트들이 전국체전에서도 역시나 금빛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1m 높이 다이빙 보드. 끝에 선 선수가 높게 뛰어오릅니다. 공중에서 몸을 원으로 말아 여러 번 회전한 선수는 아름답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다이빙 종목 메달리스트인 김영남, 이재경, 우화람 선수들은 전국체전 스프링보드 1m에 출전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멋진 경기에 관객들의 환호성도 이어졌습니다. 안정적인 경기를 펼친 김영남 선수는 426.15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이재경 선수와 부산광역시 우화람 선수는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입대를 앞둔 김영남 선수는 평소처럼 최선을 다했다며 제대 후에도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올해는 좀 열심히 많이 준비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더욱 이제 매진을 하다 보니까 메달을 땄는데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런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한국 수영 대표 선수이자 강원도청 소속인 김우민, 황선우 등 선수 5명은 식중독 증세에 시달렸음에도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한 김우민 선수는 지난 14일 열린 남자 일반부 자유형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좀 나고 몸살 기운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기 진행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이것 또한 경험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지금 좋습니다. 황선우 선수 등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은 다음 날 치러진 계영 800m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수영 종목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자유형 400m와 혼계형 400m 등 수영 경기는 전국체전 폐막일인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당진시가 충남 대표로 출전한 전국체전 배드민턴 일반부 경기에서 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국제대회 일정 등을 감안해 사전 경기로 진행됐는데요. 당진시 배드민턴팀은 최근 초등부 전국대회 6연패, 도민체전 2년 연속 종합 우승에 이어 전국체전 3위로 상승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16년 만에 충남에서 개최됩니다. 16일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지사, 선수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산업용 드론 제어와 게임 개발, 도자기, 피부 미용 등 50개의 직종에서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실력을 겨룹니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백 대표는 지난 11일 금산 인삼축제장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직원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응급처치에 나섰으며 해당 직원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에서 불이 나고 차가 추락하는 등 지난 주말 충남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아산시 송악면 외암마을 주차장에 주차된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서천의 한 LPG 충전소에서 택시가 3m 아래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갯바위 낚시객 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3일 오후 3시쯤 구례포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물이 들어와 이동할 수 없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낚시객 4명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만조시 갯바위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 신두리 해안사고에서 이번 주 토요일 대한민국 사구축제가 개최됩니다. 태안군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사구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축제에서는 걷기 대회와 솥동구리 공 굴리기, 모래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